안녕하세요. 공부하는 건축사 김조희입니다. 오늘은 건축 설계, 그리고 건축사 시험 평면 잘하는 법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축주 OR, Owner's Requirement라고 하는 것과 문제 출제자가 원하는 것, 그리고 의도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해야 한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30일 5분 달리기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잘 달릴 수 있을까 방법을 가르쳐주고 가이드 해주는 책이거든요. 거기에서 적정 장비 가이드, 나의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달리는 시간보다 장비들을 구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면 본질로 돌아오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에 건축 설계의 본질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축 설계는 내가 하고 싶은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가 원하는 계획을 실현해주는, 건축주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건축 설계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축은 미술 작품이 아니라 사람이 사용할 공간을 만드는 거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건축주가 보는 눈이 없어서 내 계획안을 못 알아본다 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건축주한테 내 계획안이 왜 좋은지를 그 건축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실무에서는 날아다니는데 2교시 평면에서 매번 불합격을 해요. 그렇다면 왜 그런 건지를 살펴보면 그 대지에 내 생각에 맞는 설계를 하는 건 거죠. 분명 출제자는 이런 용도의 실을 어느 실 옆에 배치해달라, 아니면 몇 제곱미터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줬는데 이 실은 여기에 있는 게 더 좋아, 어떻게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더 좋겠어, 혼자 생각에 그렇게 막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합격을 하겠죠. 네. 실무에서 많은 건축주들은 자신이 원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건축 설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건축사 시험이야 지문만 꼼꼼하게 읽으면 알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계획하면서 긴밀하게 정말 건축주의 피드백을 계속 받아야 되고, 그래서 개인 사무소 오픈한 제 선배님 중 한 분은 주택 설계 의뢰 받으면 계획 착수하기 전에 그 건축주가 현재 사는 집을 방문하신대요. 그래서 생활 패턴을 관찰하고 또 질문도 엄청 많이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 건축주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지를 만들어서 작성을 요청드리기도 한다고 해요. 네, 그렇게 건축주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계획을 해야 건축 설계를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한 곳에 꽂히지 말라입니다. 네, 한 곳에 꽂히면 계획안이 옹색해져요. 학부 때는 설계하면서 사이트 분석, 사용자 분석, 엄청 해가지고 컨셉 잡고 계획하고 이런 순서로 한 학기를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실무나 그리고 건축사 시험은 시간의 제약이 있죠. 그래서 건축주 OR이 파악이 되면 대지의 매스 계획하고, 그리고 필요한 실을 기능에 맞게 조닝한 초기 계획안을 가지고 건축주하고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하면서 건축주 피드백, 아니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변경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 당시 초기 계획안에 얼마나 잘 녹여내는지가 관건이에요. 계획을 잘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지금 현재 계획안에서 집 후면에 쓰레기, 재활용 이런 처리장이 좀 후문에서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변경을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건축주 의견을 반영한 재활용 처리장에 들어가면 가장 좋을 그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내가 지금 조경 계획을 해놓은 거야. 그러면은 그 조경 계획을 변경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막 빈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꾸역꾸역 그 처리장을 넣는 거예요. 아니면 뭐 현재 계획 안에서 수정 사항을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가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계획안이 베스트가 아닌데 이걸 변경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거를 거기에 계속 둬야겠다는 그 생각에 꽂혀가지고 실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를 놓칠 때가 있어요.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도시형 생활주택 설계를 하나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설계사에서 계획안이 직사각형의 메스 중간에 코어가 배치가 되고요. 그 코어의 우측 부분으로 지하 주차장 램프가 내려가요. 근데 이게 그 코어하고 램프 반경을 맞추다 보니까 이 끝에 코어 부분이 겹쳐서 코어의 우측 상단 코너 부분을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깎아서 계획을 변경을 해왔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유는 있었죠. 이제 건축 면적이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계획 초기 단계이니까 전체 모듈을 바꿔서 코어의 우측 스판을 넓히고 세로 스판의 간격을 조금씩 줄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 될 텐데 그리고 초기 계획안이 사실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단계에서도 큰 틀을 흔들면 수정 사항이 많아진다는 생각 때문에 수정을 안 하고 코어 부분을 깎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제가 설계하면서 팀원들한테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아무리 계획안이 많이 디벨롭 됐어도 시공 단계에서 바꾸는 것보단 낫다. 나중에 터질 문제를 계획 단계에서 바로잡고 가지 않다가 시공 단계에서 터져가지고 시공 중에 발견이 되면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시공을 만약에 했다면 그 부분을 다 철거하고 새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사비, 사업 기간이나 이런 사업성 자체에도 엄청난 임팩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선을 그리는 거니까 그 단계에서는 수정이 가능하다. 시공 단계 때 하는 것보단 낫다. 저는 이런 생각을 팀원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한 곳에 꽂히지 말고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계획안을 수정하는 단계에서는 넓은 시각에서도 안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네, 세 번째는 가벼운 마음을 갖고 선을 쉽게 그리자입니다. 마음대로 선을 긋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건축사 시험 평면을 이제 거의 4년 동안 하면서 초기 계획안 방향 잡을 때나 계획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 때 특히 이 선 하나 긋는 게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머뭇거리면서 시간 다 보내고 이랬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획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고 해도 그 계획안이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게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빈틈이 엄청 많을 텐데. 그러니까 어렵게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 부분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가벼운 마음으로 선을 긋는 거예요. 대신 수정할 수 있는 샤프를 이용해서 선을 다양하게 그어보는 거죠. 그래야지 작도 전에 최종 계획안은 알아볼 수 있도록 펜으로 선을 그을 수가 있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선을 긋자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연습을 많이 해보자는 얘기예요. 계획을 하면서 이 선, 저 선 쉽게 그어보면서 이 선을 그었을 때 공간이 어떤 식으로 나뉘고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저 선을 그었을 때 어떻게 또 저기랑 저기랑 연결이 되고 뭐 이런 그 선을 하나 그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효과들을 다양하게 체험을 해봐야지
이럴 때는 여기 선을 긋고 저럴 때는 저기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그런 센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주자주 이제 계획안을 만들면서 내가 긋는 그 선에 따라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가를 많이 접해봐라 라는 말씀이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건축 설계, 그리고 건축사 시험, 평면 잘하는 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건축주가 원하는 것, 건축주 OR 또는 문제 출제자가 원하는 사항, 그리고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 두 번째, 한 곳에 꽂히지 말고 숲을 보라. 수정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인 계획안에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지를 보라라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가벼운 마음을 갖고 선을 긋자. 네. 계획하는 연습을 많이 하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려봅니다. 네. 구독자가 200명이 넘었더라고요. 네, 구독해주신 분들, 그리고 또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댓글에 답변을 빨리 못 달았어요. 네. 그냥 대충 댓글을 남기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한번 보고 좀 곰곰이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바로바로 말씀을 못 드렸던 거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